네, 12월 건축 허가, 착공, 완공 건수 흐름, 신규 주택 공급 내용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착공 건수부터 살펴보게 되면 1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49만 9천 건으로 직전달 대비 증가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MOM 변화가 15.84%로 크게 늘어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게 이번 12월 신규주택 흐름의 특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먼저 YY 흐름 보시면 여전히 마이너스 권역을 유지했습니다. 마이너스 4.4% 감소의 흐름이 나타났고, 직전달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고, 여기서는 증가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주택 착공의 장기 추세는 뚜렷하게 감소 추세가 나타난 이후에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갖고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고, MOM 단기 흐름에 있어서도 이번 달은 크게 증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레벨이 여기지만 아직은 정체 횡보 구간을 강하게 이탈한 흐름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배경에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건축 허가 건수의 변동이 착공 건수만큼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건축 허가 건수와 착공 건수는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는데, 이번 12월 신규주택 건축 허가는 148만 3천 건으로 직전달에 비해 더 줄어드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YY 흐름도 마이너스 3% 감소고, MOM도 여전히 마이너스 0.67% 감소입니다. 장기적으로 뚜렷한 감소 추세가 여전히 유지 중이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방향성 없는 정체 횡보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별히 건축 허가 전원비 변화 건수도 이번 달 만 건이 줄었지만 크게 이상할 정도의 변화가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신규 주택의 착공 건수만 이렇게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건축 허가 건수의 이런 뒷받침 없이 착공 건수만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좀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번 12월 달 주택 착공이 전월비 15.8%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다세대 주택 임대 물량이죠. 이런 착공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나타난 결과다. 다세대 주택의 이런 착공 건수의 흐름만 놓고 보면 전월비 58.9%나 늘어난 흐름이에요. 사실 직전달 위치가 여기인데, 이 수준은 극단적으로 떨어졌던 팬데믹 수준에 근접한 위치고, 리세션을 제외하면 역사적 평균의 하단 레벨에 떨어진 그런 위치입니다. 크게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달 반등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상 우리가 거래가 되는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 증가에 그쳤거든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지난달 대비 늘긴 했어도 의미있게 크게 늘어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12월 주택 착공 건수의 이런 급증은 다세대 주택 임대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런 배경에는 직전달까지 크게 떨어졌던 레벨에서 나타난 그런 급증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건축 허가 건수의 변동이 안정적으로 계속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번 12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만 크게 늘어난 부분은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착공 건수의 MOM 흐름이 15.8%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시계를 길게 해서 보면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흐름의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화 건수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번에 20만 5천 건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때 보시면 24만 7천 건이 줄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9만 2천, 21만 5천의 증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던 흐름 가운데 그 범주 내에 아직은 위치를 한 것이고,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더라도 편하게 박스권을 이탈할 만한 그런 강한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착공 건수의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신규 주택의 착공 변화에 크게 의미를 줬던 건 다세대 주택 임대 물량이기 때문에 실질 주택 부동산 경기로 확대되는 그런 부분에서 해석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규 주택 완공 건수인데 12월 달 직전 달보다 더 줄어드는 흐름이 또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54만 4천 건으로 직전 달에 비해 더 감소가 됐고, YY도 마이너스로 0.83% 감소가 됐고, MOM도 마이너스 4.75%로 재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월 연속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직전달 대비 계속해서 감소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위치가 여기고, 현재는 최근 상승 추세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의 레벨을 이탈해서 이 추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때는 뚜렷한 감소세로 방향성이 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해석될 가능성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더불어서 단기 흐름에서조차 정치의 횡보세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신규 주택 완공 건수의 감소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건설 중인 주택 건수가 먼저 선행해서 꺾였기 때문이고, 이번 12월 달 143만 1000건으로 직전달에 비해 더 줄었습니다. 21년 9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YY는 마이너스 14.77%, 직전달에 비해 소폭 줄었고, MOM은 마이너스 0.42%로 직전달에 비해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감소세 마이너스가 유지 중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완공하지 못한 건설 중인 주택 건수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계속해서 그 감소세가 유지 중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흐름이라면 향후 주택 완공 건수의 증가세는 감소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특별히 이번 12월 신규 주택 완공 건수가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소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 경기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규 주택 건설 중인 주택 건수 YY 변화율이 이번 달이 마이너스 14.7%입니다. 이 부분을 장기 시계열로 길게 해서 보면 상당히 낮은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주택 건설의 급격한 감소는 대부분 리세션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왜냐 주택 건설 지표의 급격한 이런 하방 압력은 일반적으로 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주택건설 일자리가 계속 늘어났던 흐름 가운데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신규 주택 완공 건수가 늘면서 나타났던 주택건설 일자리의 견고함이 시간을 갖고 재차 꺾이는 흐름으로 감소세의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LA 산불 영향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나타난 LA 산불은 그 규모와 피해 면에서 압도적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좀 살펴봤는데, 현재까지 정리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피해 규모부터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1월 13일자 기준으로 경제적 피해를 따져보면 2,500억에서 2,750억 달러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게 현재 기준의 판단이고, 이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정해서 살펴보면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능가하는 그런 금액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카트리나의 피해 금액이 2천억 달러 수준이었으니까 이보다 크게 웃도는 피해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렇게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미치는 GDP 성장률이라든지 고용, 물가에 미치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불이 더 크게 악화될 경우에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LA 산불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주류 의견이고, 지금 얘기하는 경제적 피해라는 이 금액은 대부분 건축물의 손실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건축물의 손실이 만약 GDP에 반영이 되려면 건축물이 이제 고용이라든지 비즈니스 운영의 필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GDP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죠. 다만 이렇게 줄어들다고 하더라도 재차 건축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런 재건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성장률이 상승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하지만 지금의 LA 산불은 주로 주거 지역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 지역에서 피해가 났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대부분 1차적으로 이 주택이 고가 지역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다만 주거 지역이 상업 공간이라든지 주요 인프라 지역에서 나타났던 그런 피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비교를 통해서 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봤는데, 이번 LA 산불의 영향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에는 약 150만 명이 거주지를 잃었습니다. 그 중에 4분의 1만이 기존의 과거 거주지로 돌아왔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에 비해 LA 산불은 이런 산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거주지를 이탈한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뒷받침을 해놨습니다. 고용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재의 대부분의 주요 생각이고, 다음은 이제 물가 부분이 되겠죠. 아무래도 전반적인 건축 자재라든지 임대료, 건축 노동 비용 등 국지적인 상승 압력이 나타날 것은 너무나 불보듯 뻔한데,
다만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에 LA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은 27,000건에 달하는데 그 중에 12,000채가 단독주택이고요. 다만 이렇게 한꺼번에 모두 파손된 주택이 빠르게 재건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설 시장에 일시적인 수요 충격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요 충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LA 도시의 신규 주택이 27,000인데 미국 전체를 계산해 보면은 아까도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말씀드렸지만 대략 140만 건 수준에서 신규 주택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LA 대도시 지역에서의 신규 주택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증가분은 상당히 적은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국지적인 상승 압력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신규 임대료 측면에서도 LA 지역에 국한해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영향을 전국적으로 미치는 평균 임대료의 상승으로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 자체가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불 자체로 인해서 빠르게 물가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종합적으로 LA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 부분에서의 영향을 살펴보면 산불 위험에 대한 인식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경제적 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큰 의미 있는 내용은 사실 산불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요 일부 LA 지역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더불어서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다만 제가 중요하게 봤던 이런 보험사의 실손, 피해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A 산불의 두드러진 특징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손실이 많다 이 얘기죠. 보험이 적용되는 손실은 200억 달러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상당한 보험 보상의 규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1,500달러냐 2,000억 달러냐 2,700억 달러냐 총 경제적 피해 대부분이 이런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피해라는 점, 이게 이번 LA 화재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총 경제적 피해가 모두 보험회사의 실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가정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주택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압박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커졌고, 주택 재건에 의한 지출이 늘기 때문에 다른 소비를 줄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비 패턴이 주택 투자 중심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LA 지역을 중심으로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LA 산불 관련해서는 크게 물가 우려에 대한 부분을 일축하는 모습이고 딱히 크게 아직은 금융시장에 미칠 만한 파급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국지적인 현상으로 LA 산불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LA 산불 영향 관련된 내용은 JP모건 보고서를 좀 정리해서 좀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오늘 12월 신규주택 공급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